윤석열 정부의 장관 후보자가 또 사퇴했다는 소식으로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결국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사퇴하면서도 억울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지명에서 자진 사퇴까지 한 달여가 걸렸습니다. 정호영 후보자에 이어 김 후보자까지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연이어 낙마한 건 처음입니다. 이로써 복지부의 수장 자리는 2달 가까이 비게 됐습니다. 첫 소식 유요한 기자입니다.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 39일 만에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앞서 정호영 후보자도 이른바 아빠 찬스 논란 등이 불거지며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복지부 장관 후보자들의 이딴 자진 사퇴는 처음 있는 일로 장관 공백이 50일 넘게 이어지게 됐습니다. 김 후보자는 물러나면서도 거듭 억울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입장문에서 지금처럼 모호한 정치자금 관리 체계에선 억울하고 불합리한 피해 사례가 반복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제기된 정치자금 유용 문제는 회계 처리 과정에서의 실무적인 착오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김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 침해 발언 논란에 이어 모친의 부동산 편법 증여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특히 국회의원 때 배우자 이름의 자동차 보험료와 렌터카 임대료 등의 정치자금을 썼다는 의혹까지 불거지며 여당에서조차 사퇴가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김승희 후보자 스스로 본인의 거취에 대해서 결단을 내려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저희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김 후보자는 모든 의혹을 부인하면서도 최종 관리 책임에서 자유로울 순 없다며 사퇴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부실한 인사 검증 시스템이 국민 짜증과 스트레스를 넘어 국민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계속되는 인사 실패론에 대해 더 좋은 인재를 찾아 국민을 위해 일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장관 임명이 또 미뤄지면서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등 방역 공백에 대한 걱정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JTBC 유요한입니다. 네, 반면에 윤석열 대통령은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후보자를 임명했습니다. 음주운전 논란의 당사자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입니다.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의 인사도 언급했습니다. 도덕성 면에서 이전과 비교할 수 없다고 자부했습니다. 강희영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임명했습니다. 후보자로 지명한 지 39일 만으로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 없이 강행한 겁니다. 앞서 박 장관은 검증 과정에서 음주운전과 갑질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전문성과 역량이란 인사기조하에 결격 사유로 판단하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전문성과 역량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우리 정부에서는 그런 점에서는 빈틈없이 사람을 발탁했다고 저는 자부하고 그러면서 도덕성 면에서도 전 정부에서 밀어붙인 인사들과 비교할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박 장관 외에도 김승겸 합동참모의장을 청문회 없이 임명했습니다. 이로써 윤 정부에서 청문회 없이 임명된 고위직은 3명으로 늘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회가 빨리 정상화됐어야 했는데 아쉽게도 그러지 못한 상황이라며 자리를 더 비워둘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실상 인사강행 책임을 국회 공전사태를 만든 국회에 돌린 겁니다. 하지만 오늘 여야의 원구성 합의가 이뤄진 상황에서 임명을 강행한 건 검증에 자신이 없어서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국회 공백 사태를 핑계로 국회 검증을 거부한 윤석열 대통령의 독선적 인사는 국민 검증을 통과할 자신이 없음을 인정한 것으로 이 밖에 윤 대통령은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송홍열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국가보훈처 차장에 윤종진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을 지명했습니다. JTBC 강희연입니다. 네, 낙마든 임명이든 인사 실패라는 비판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의 인사보다 도덕적으로 낫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습니다. 과연 그런지 따져보겠습니다. 최수영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2번 연속 낙마입니다. 이러면 반성의 목소리가 나올 법도 한데 그 반대죠. 네, 먼저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먼저 다시 보겠습니다. 네. 오늘 출근길 도어 스태핑인데 참모들과 논의해서 결정하겠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김승희 후보자의 자진 사퇴에 무게를 뒀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도덕성 면에서는 이전 정부의 인사와 비교될 수 없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이전 정부 사례와 비춰봤을 때 상대적으로 도덕적인 면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 하지만 여론이 나빠지는 상황을 고려해서 잦은 사퇴를 검토해보겠다라는 취지로 해석이 됐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 때도 초대 내각 때 자격 논란이 있었죠. 네. 하지만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가 낫다고 주장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저희가 두 정부를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요. 먼저 정부 출범을 직후로 비교를 해본 내용입니다. 문재인, 윤석열 정부 모두 1기 내각에서 낙마한 후보자는 3명입니다. 네. 문재인 정부부터 보면요.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몰래 혼인을 신고를 했던 논란이 있었고요. 또 다른 후보자들도 음주운전이나 역사관이 문제가 됐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도 낙마자가 현재까지 3명인데 논문 표절이나 아빠 찬스 그리고 정치자금법 위반 등이 논란입니다. 네. 사실 거론된 의혹들만 놓고 보더라도 모두 고위공직자의 도덕성이 문제가 된 경우인데 어느 쪽이 더 우위가 있다라고 말하기는 상당히 어려워 보입니다. 양 정부 모두 공직자 검증에 상당히 미흡했던 점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박순애 사회부총리 후보자 음주운전 논란이 있었죠. 그럼에도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대통령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 원구성이 난항을 겪었던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청문회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야가 오늘 원구성에 협상하기로 진행을 합의를 한 만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했다라는 건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네. 자, 최근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인사 실패도 원인 중 하나로 추정해 볼 수 있죠. 네, 지지율도 최근에 나온 지지율을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오늘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인데요. 긍정이 44.4%, 부정이 50.2%입니다. 데드크로스, 그러니까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지르는 데드크로스가 2주 연속 나타났습니다. 네. 여기에는 물론 고물가와 같은 글로벌 이슈도 영향이 있었겠지만 약 한 달 전쯤에 한국갤럽이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요. 부정평가의 이유로 인사 문제를 상당히 많은 응답으로 꼽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들이 인사 낙맥상을 상당히 부정적인 요소로 보고 있다는 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사실 임기 초반에 저렇게 데드크로스가 나오는 상황은 보기 드문 일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전 정부의 임기 초반의 지지율을 보면 지지율이 상당히 높은데요. 문재인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임기 초 지지율을 보면 물론 문재인 정부는 탄핵 국면의 영향도 있었지만 70%가 넘고 박근혜 정부 또한 50% 가까이입니다. 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지지율에 대해서는 크게 개의치 않는다라는 입장을 보였는데 이 부분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지율은 별로 유념치 않았습니다.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고 오로지 국민만 생각하고 열심히 해야 된다는. 물론 국민만 생각해야 한다는 말이 원칙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지르는 상황이 되고 또 지지율이 연속적으로 하락이 된다면 앞으로 국정 운영에 상당히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대통령실 취재하고 있는 최수영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네, 대통령은 이렇게 자신하지만 오늘 지명한 후보자가 곧바로 또 논란입니다.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인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입니다.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입니다. 8년 전 제자들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당사자는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오원석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송옥열 서울대 로스쿨 교수를 지명했습니다. 사법고시와 행정고시, 외무고시에 모두 합격한 이른바 고시 3관왕으로 상거래 규제를 혁신할 전문가라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입니다. 그런데 지명 직후부터 논란이 됐습니다. 송 후보자가 윤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23회 동기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송 후보자가 과거 회식 자리에서 제자들을 상대로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의혹도 나왔습니다. 송 후보자가 2014년 1학년 학생 100여 명과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만취한 상태에서 외모가 중상, 중하라는 식으로 외모 품평을 했다는 겁니다. 또 송 후보자는 자리에 있던 남학생에게 다른 여학생을 가리키며 안기고 싶지 않느냐, 나는 안기고 싶은데 라는 발언을 한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학생들은 송 후보자를 규탄하는 대자보를 준비하려 했지만
송 후보자가 사과하고 당사자들이 이를 문제 삼지 않기로 합의하면서 더 큰 논란으로 번지지는 않았습니다. 이러자 송 후보자는 대통령실과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입장문을 냈습니다. 과거 발언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과오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도 당시 후보자가 참석자들에게 사과했고 학교에 별도 처분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후보자 지명 절차에는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인 민주당은 논평을 통해 이 정도 성희롱 발언은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아무 문제 아니라는 인식인지 황당하다고 비판했습니다. JTBC 오원석입니다.